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어느덧 1년이 유수같이 왔네요. 오늘 또 마지막 주 녹화입니다. 너무나 참 그 1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준, 그리고 센TV 굿모닝 대방예가 수익률마다 보여주신 시청 그리고 사랑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제가 지난해에 삼성전자 원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참 삼성전자를 못 산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욱더 1등주 더불어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여간 1년 동안 보내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1년 동안 지나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이 너무 안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 제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더욱더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송촌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2013년은 여러분을 더 변함없이 섬기면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의 부족한 면을 더욱더 보살피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것은 굿모닝 대방예가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증권방송 전방송 시청률 랭킹 1위를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고 이제 2013년 1월 초 이제 1월 첫 주 시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의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다 했는데, 거래량 지표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충분한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 오늘 공부 스타디는요 신 OBV입니다. 신 OBV. 자, 뉴 OBV 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OBV 지표, 이거 제가 오늘 특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지표 중에 오늘 뉴 OBV 지표, 신 OBV 지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황입니다. 시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있죠. 예,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했죠. 변곡점으로 본 시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곡점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변곡점은 5, 9, 13, 그 다음에 이제 26, 33이다. 이런데 보통 33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주가가 여러분 꼭지에서 9일 변곡점 전후, 아니면 13일 변곡점 전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가가 지금 여러분 오늘자로 변곡점이 오늘 8일 변곡점입니다. 8일 변곡점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 때 굿모닝 대방예 가면서 오늘 장이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했는데 특이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8일 변곡점인데 9일, 10일, 3일 변곡점인데 영업일수로 치면 제가 볼 때 1월 한 2일, 1월 2일이나 1월 3일 전후에 어떤 큰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입니다. 위쪽보다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 보면 주가가 얼마쯤 빠질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방의 전제 조건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 하방의 전제 조건이 잉태형의 이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잉태형의 이탈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볼 것 같으면 잉태형의 이탈입니다. 잉태형의 이탈이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1975포인트가 잉태형의 하방 이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1975포인트 하방 이탈, 이 부분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를 볼 때 항상 이제 9일이나 13일 이런 중요한 부분을 9일 내에서 주가가 빠지고 13일에 주가 빠지, 이게 뭡니까? 10일 이평이고 13일에 주가가 빠지면 보통 20일 이평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데, 10일 이평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20일 이평이 볼 것 같으면요, 지금 20일 이평 자체가 주가가 지금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을 볼 것 같으면
21일평이 주가가 앞으로 당분간 앞으로 한 10일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13일, 지금 8일째인데 13일 같으면 9, 10, 11, 12, 13, 한 5일 내지 한 7일 정도 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예,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21일평이 위기를 한번 맞아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11일평과 그 다음에 이제 21일평의 이제 하락. 11일평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고 21일평의 지지. 이 부분이 두 개다가 무너진다면 주가는 급격히 이제 추세 하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주가가 이제 보통 이렇게 꼭지 그리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상승 후에 이렇게 고가 노래하다 빠지는 경우 있는데 이 꼭지 나오는 경우는 양봉 장대로 떴을 때 그런 경우가 나오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봉이 끝에서 나오는 경우 잉태형으로 돌변합니다. 그때 이 기간이 보통 9일이나 13일 보통 26일 한데 보통 9일에서 13일에서 꼭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했냐면 오늘 이제 8일이니까 9일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변곡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변곡점이 연초에 변곡점이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단은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변곡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연초에 이제 연초란 건 뭡니까? 2013년 첫 주 어떻게 수요일 화요일 될 확률이 높아요. 예, 화요일이나 이제 수요일 날 될 확률이 높은데 제가 볼 때 1월 날수로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아주 큰 변곡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꼭지와 바닥만 봅니다. 꼭지와 바닥 보는데 실제로 이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걸 뭡니까? 이게 종과 횡인데 종마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횡을 봐야 됩니다. 횡이 뭡니까?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횡으로 볼 때 앞으로 주가가 한 7일에서 9일 사이에 큰 변곡이 있다. 오늘 날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그리고 건너뛰어가지고 7일에서 횡으로 봤을 때 주가가 7일 내지 8일 전후에서 큰 변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곡점으로 하면 횡으로 본 어떻게 주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본 겁니다. 종으로 보는 거는 뭡니까? 첫째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보다시피 엘리어트 이론이죠. 엘리어트 이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로 볼 것 같으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엘리어트로 볼 것 같으면 이번 주가가 여러분 예상외로 강했죠. 예상외로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가가 이제 첫째 이제 정상 엘리어트로 보시면 이번에 1856포인트에서 2006포인트로 갔습니다. 2006포인트면 여기 38포인트와 여기 62포인트가 프로가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06포인트 되겠죠. 1906포인트고 이 자리가 1956P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1806P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정상파로 보면 2006포인트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62% 내려갈 때 이제 38% 봐도 62%가 아래에서 보면 62%지만 꼭지에서 보면 3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번에 이제 2006포인트 주가가 급락 나오면은 급락 나오는 전제가 방금 말했듯이 뭡니까? 11일평과 21일평이 하방할 때 제가 볼 때 1960포인트 전후까지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이번에 상승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50이니까 50포인트 정도. 제가 볼 때 38%가 50포인트입니다. 50p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1930포인트, 물론 1900포인트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960포인트를 살짝 깨는 그런 장세가 연초에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960포인트에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여러분 지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세요 하는데 이게 이제 정비율이죠. 정파에서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파죠.
부정파로 봤을 때, 자, 부정파로 봤을 때 여러분 보다시피 부정파를 쭉 봅니다. 부정파를 봤을 때, 자, 부정파를 봅니다. 부정파를 봤을 때 바닥은 똑같죠. 부정파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 3개가 있죠. 여기가 1894P가 있고, 요 자리가 1931P가 있고, 요 자리가 1968P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6포인트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1968입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보면 1900 뭡니까? 38분 1956분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1차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 1956포인트에서 1968포인트 여기 자리에서 굉장한 지지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차트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자, 요렇게 자리죠. 요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이 결론은 뭡니까? 지금 손절매 라인을 잡고 아직까지도 장 자체가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니다. 죽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 여기 앞에 이제 변곡점으로 본 거는 주가 자체가 앞으로 7일에서 9일 사이에 큰 변곡점 나올 것이다 보고요. 엘리어트 이론으로 봐서는 1956P에서 1968포인트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어쨌든 간 뭡니까? 여기 요걸 공통적으로 봐서 1970포인트는 한번 깰 가능성이 있다. 한번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970포인트는 한번 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970 다음 주에 연초에 장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70포인트에 한번 여러분이 충격을 한번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죠.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엘리어트로 이제 하고 두 번째가 이제 B죠. 두 번째가 이제 일목균형표로 본 겁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을 보이게 되시냐 보면 자,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번째 구름을 봐야 되죠. 구름을 봐야 되는데 구름의 변곡점이 지금 앞으로 16일 후에 구름 변곡점입니다. 구름 변곡점. 구름 변곡점인데 구름 변곡점이란 말은 뭡니까?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앞에 구름이 변곡점이든지 내 자리에 서 있을 때 변곡점이죠. 그러면 이제 16일 후에 캔들 차트가 여기 이제 이 구름 변곡점에 갑니다. 구름 변곡점 갔을 때 그 주가가 지금 이 주가가 계속 옆으로 가다가 이제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뜰 것이냐. 자, 다시 볼게요.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이제 여기서 초과적으로 상승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횡보 후에 주가가 뜰 것이냐, 횡보 후에 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빠졌다가 뜰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빠졌다가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그 지금 변곡점 자리에서 상승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구름 변곡점에서. 그럼 하락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 스팬 2 위 자리인데 구름 변곡점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치다가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보름 이후에 선행 스팬 2가 서서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선행 스팬 2가 움직일 가능성이고 그 자리에서 또 뭡니까? 기준선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구름 변곡점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구름 변곡점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약세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변곡점은 선행 스팬 2인데 그거는 뭐 한 달 후쯤 됐지만 기준선의 움직임이거든요. 기준선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서서히 기준선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선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전환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자, 구름은 16일벽인데 우리가 보통 일목균형표의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이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선행 스팬 1입니다. 선행 스팬 1이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선행스팬 원이다. 근데 전환선도 상승하고 기준선도 상승하거나 전환선도 하락하거나 기준선이 하락하면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데 전환선이 상승하거나 기준선이 떨어지고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 떨어질 때 이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에 뭡니까? 기준선은 상승하는데 전환선이 떨어진다. 이름이 뭡니까? 선행스팬원이 서 있다는 거죠. 정확했죠. 선행스팬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스팬원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선행스팬원이 횡보하면 주가는 횡보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모든 전문가가 이제 주가가 하락할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박스권으로 본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박스권으로 보느냐면 전환선이 빠질 줄 몰라도 기준선이 어떻게 해요? 기준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준선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전환선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본전이 돼요. 본전. 그래 그 이제 제가 했죠. 자, 선행스팬 원을 항상 보라 했겠죠. 선행스팬 원을. 주가가 선행스팬 원을 보면 주가 상승이 하는 날이 보여요. 상승. 선행스팬 원 상승할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행스팬 원이 꺾일 때까지는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제가 7일 내지 9일 결론은 뭡니까? 다음 해에 10일 전후까지는 영업일수 이제 일반 날 주로 10일이고 영업일수도 7일 내지 9일까지 주가가 크게 급락 나오면 그 이튿날 반발 매수가 바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 주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식을 비관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 주가가 1970포인트를 깨더라도 주가 자체가 반발 매수가 바로 들어옵니다. 항시 때 뭐 일목균형표로 볼 때 선행스팬 어디 원을 여러분께서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행스팬 원을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수는 어떻게 해요? 7일 같으면 결론은 뭡니까? 7일 같으면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러니까 연초에 큰 변곡점이 한번 나올 것이며 거기에 핵심이 1956에서 1968. 결론은 뭡니까? 60 깨지면 주가는 위급한데 그만큼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장중에 1950 가까이 되면은 주식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1970 깨더라도 1960포인트 깨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수. 그럼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선행스팬 원인 주가가 급락이 절대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왜? 기준선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장 자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비율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죠. 예,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이제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최근에 여러분 삼성전자의 상승의 견인력을 보면 첫 번째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7조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두 번째가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때문에 영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외국인 매수입니다. 매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있고, 네 번째가 최근에 이제 통화량이 많으니까 이제 부자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에서 뜨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신정부가 이제 계속 주가를 죽일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이제 2월 25일이죠. 2월 25일 날,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신 대통령 이제 취임인데 그때까지는 프로그램 매수를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뭐 크게 줄이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은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손, 전에는 외국인이 이제 과거, 한 5년만 해도 첫 번째가 이제 외국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관,
세 번째가 이제 개인이, 지금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관이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아요. 외국인이나 개인이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기관의 움직임을 꼭 봐야 된다. 그 선물의 움직임을 어떻게 삼성전자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외국인 매수인데 외국인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삼성전자를 좋아해요. 왜? 실적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손들 매수, 부자들의 매수, 이제 부자들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 볼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 보면, 자,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길 같으면 어떤 모양을 보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다 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지금 자리에 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조종타 외 3파 상승이 다 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3파 상승이 다 됐다. 거기다 어떻게 연장파까지 됐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 140만 원을 한번 깨야만이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47만 원 같으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삼성전자는 조정받아야 된다 주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금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봐서 그렇지 기관의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를 파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 찍었지만 200만 원 찍으러 내년에 갑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잔고장은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봤을 때 단기 조정이다. 왜? 주가 자체에 이제 상승이 컸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지. 삼성전자가 뭐 나빠가 조정받는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가 나빠가 조정받는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이 직계형 있는 자리까지 직계형 있는 자리까지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40만 원 될 때까지 물론 삼성전자가 쉽게 안 빠져요. 140만 원 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계속 주춤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153만 6천 원 넘었는데 그래서 신고가 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통 삼성전자가 최근에 쭉 보시면 신고가에서 신고가 이 보시면 그 다음에 신고가 또 신고가에서 신고가 보시면 항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야기했죠. 며칠 42일이나 51일 변곡점 꼭지와 꼭지 41일이나 어떻게 41일이나 51일 변곡점에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최소 42일은 이제 아직까지 8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한 33일이나 40일 정도 앞까지 40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주춤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주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도 했죠. 여러분 지난주는 제가 쉬더라도 주가가 여러분 음봉이지만 크게 많이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4일 동안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났고 계속 힘들었다. 제가 4일 동안 굿모닝 대박 예약 나와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쉬세요 했단 말이에요. 제가 굿모닝 대박 나와가지고 여러분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 이 주식이 계속 어떻게 지금 최근에 4일 동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녹화했는데 5일 동안이죠. 5일 동안 캔들 차트를 보면 돈 먹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계속 물려 들어가는 자리단 말이에요. 주가가 뜨면 압니까? 주가가 뜨면 압니까? 여러분이 돈 먹을 수 없는 장이었다. 결론은 돈 먹을 수 없는 장의 가장 왼수덩거리가 뭐였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4일 동안 돈 먹을 자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조금 먹을 수 있는데 과연 저점 이 장대 음봉에 살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이 굉장히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물로 본 자리입니다.
선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봐서는 주가의 조정이 곧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로 봐서는 안전하게,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정이 예상된다. 그 자리는 140만 원을 하방 이탈할 때 공개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선물로 봅니다. 선물로 볼 때, 선물이 여러분 아다시피 12월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3월 이제 선물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3, 6, 9, 12 두 번째 주 목요일, 지금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끝이 나죠. 지금 어떻게 3월물을 갖고 매매합니다.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매매하는데 지금 최근에 선물이 이제 외국인들이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내가 잘한다 했죠. 기관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가격대에서 집중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집중 매도. 그 매도 가격이 제가 여러분 12월물 신기했죠. 12월물 제가 265 갑니다 했는데 12월물 그때 제가 243일 때 265 갈 겁니다. 굿모닝 탭 제가 먹겠습니까? 250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55, 그 다음에 265. 저도 255에서 매도 쳤어요. 끝났어요. 근데 265가 나도 내 눈을 만지고 싶을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은 어떠냐면 무게중심이 이번 선물의 시작의 무게중심이 얼마에 있느냐? 시작의 무게중심이란 게 뭡니까? 시작의 매물대가 제일 많은 무게죠. 이게 265점 빵빵 매물대에 얼마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빵빵 매물대에 지금 1조가 있다. 1조. 이 1조에 201조에 밑으로 가면 돈 먹는 사람이 기관이고 위로 가면 돈 먹는 사람이 외국인과 개인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1조 같으면 서서히 싸움이거든요.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2012년으로 봐서는 기관이 돈 제일 많이 벌고 외국인이 무지하게 깨지고 개인들이 본전했습니다. 그 외국인들도 이제 독을 받았단 말이야. 독을 받았기 때문에 한데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보통 1조 정도에 몰려 있는 곳은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꼭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1조 정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 선물이 아무리 많이 커도 캐파가 커도 요즘에는 3조까지 가지 않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가요. 2조 5천억. 보통 1조 정도의 한 가격대에 집중되면 이게 꼭 들어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제 자 무게중심이 265에 있습니다. 265에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방 이탈하죠. 이탈해가 내려가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자 올라가도 어떻게 다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과거 물리 이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주가가 어떻게 결론은 바로 안 빠집니다. 이렇게 안 밀려요. 직진 안 밀려. 결론은 어떻게 여기 중간 매물대가 나와야만이 주가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물로 봐서는 주가가 크게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는 아마 260 전후에서 튕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260 선물 보통 1이 얼마입니까? 자, 선물 무게중심이 265라 했죠? 그 260에서 오락가락 할 것이다. 선물 1이 지수로 몇 포인트입니까? 한 7에서 8포인트 정도 돼요. 결론은 뭡니까? 5 움직임, 5, 7에 35, 35포인트 움직일 것이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263.6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아까 말했듯이 몇냐? 1960에서 1970포인트의 조정이 올 것이다. 밀리면 요 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이 특히 선물이 한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는 거는 그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물을 지금 주식을 막 비가 잘못 잃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물대가 위에 집중되었으니까 주가가 급락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급락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요즘에 하루 종일 일봉 분봉 보면 옆으로 찌 가다 조금 빠지고 조금 빠졌다가 하루 정도 있고 이런 식인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힘겨루기가 굉장히 세다. 왜? 1조 이미 걸어나가 사생 결단식으로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여러분 속단하면 안 된다. 그냥 저 생각은
콜보다는 확실하게 풋이다. 그 대신 아직까지 풋을 어떻게 해요? 짧은 단타에 치중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 전체적으로 봤을 것 같으면 시황을 전체적으로 쭉 볼 것 같으면요. 오늘 지수가 여러분 지금 오늘 지수가 이제 1982p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에 뭡니까? 다음 주에 앞으로 큰 변곡은 며칠 후에 7일에서 9일 후에 있으니까 다음 주는 알겠죠? 다음 주는 뭡니까? 196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전후에서 굉장히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결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1960깨지면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선물이 어떻게 260에서 265P에서 놓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핵심이 뭡니까? 또 삼성전자를 꼭 봐줘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항상 이야기했죠. 플러스 5,000원이냐 마이너스 5,000원이냐 플러스 10,000원이냐 5,000원이냐 플러스 10,000원이면 무조건 콜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0,000원이면 무조건 풋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5,000원은 단타 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선물을 삼성전자가 왜 그렇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프로테이지가 35% 40%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OBV입니다. 뉴 OBV는 뭐냐? OBV 자체 절대적인 이제 그 올드 OBV는 절대성을 갖고 이제 얼마는 뭐 침체, 얼마는 극복, 얼마는 위에다 이렇게 하는데 뉴 OBV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거래량, 평균, 시그널을 OBV와 대조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그널이 상승 하락 있으면 상승에서는 콜만 노리고 이제 콜이란 뭡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풋이죠. 풋. 이때 OBV가 시그널을 상승할 때는 이 자리가 뭡니까? 매수 자리고 OBV가 내려가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뭡니까? 풋 자리입니다. 굉장히 쉽죠. 전에는 뭡니까? OBV가 뭐 절대성이 있을 때는 뭡니까? 여기 있으면 무조건 뭡니까? 매수고 여기 있으면 무조건 매도인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OBV가 높게 있더라도 그 시그널을 관통하는 자리가 매고 OBV가 낮더라도 시그널을 밑으로 관통하는 자리가 풋 자리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는 일단 OBV가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성이었는데 지금 OBV는 뭡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을 같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쉬운데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OBV가 좋은 게 뭡니까? 동행성 지표죠. 왜? 거래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OBV를 이제 이렇게 시그널 밑으로 이어가는 자리, 이런 가는 자리가 과감하게 무슨 자리다고? 매도 자리다. 이 말입니다. 매도 자리다. 매도 자리입니다. OBV가 시그널을 어떻게 하방 이탈하는 자리죠. 특히 이탈하는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다. 결론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OBV가 시그널 위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더라도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더라도 시그널이 상승할 때 있어야 된다. 상승할 때. 위에 있더라도 시그널이 상승하지 않아 횡보하는 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겠죠. 상승할 때인데 시그널이 상승할 때 OBV가 어떻게 상승 위에 있을 때는 콜을 해도 되지만 상승하더라도 OBV가 밑에 있으면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시그널이 밑으로 갈 때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면서 어떻게 OBV가 위로 간다. 하락한다. 위로 가는 거는 어떻게 단타 치지만 시그널이 밑에 갈 때는 어떻게 이거는 풋. 선물은 풋이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거래량 지표 OBV를 볼 때 여러분 주로 많이 뭐 봅니까? OBV가 언제 상승합니까? 거래량 골든 크로스 날 때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거의 다 상승의 종목이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상승 종목이. 상승 종목이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다 걸려있어. 오늘 자, 동아제약 한번 볼게요. 동아제약 보면 OBV가 어떻게 강한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리코. 그 다음에 현대하이스코. 그 다음에 뭡니까? 솔브레이드, 안랩. 이렇게 쭉,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자, 넥센테크, 디지털 아리아, KT뮤직, 솔거바이오 이렇게 한다. 이게 뭡니까? OBV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이야기했죠. 아직까지 주가가 죽지 않았다. 거의 죽지 않는 이유가 OBV가 시그널 위에 있습니다. 시그널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죽었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죽는다고? 언제? 주가가 OBV가 시그널이 지금 시그널이 상승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살락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직까지 충분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결론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잉태형에서 주가가 이탈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잉태형에서. 잉태형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거가 거기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번에 주가가 우리가 항시 꼭지가 언제입니까? 꼭지가. 주가가 거래가 터졌다가 거래가 줄면서 거래량 평균 이하로 내려갈 때죠. 그 자리에 그때 이 거래량 이평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OBV가 거래량 시그널 밑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주식은 죽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선물을 한번 볼까? 선물은 좀 빨리 움직이죠. 선물은 이미 꼭지를 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물은. 예, 선물은 꼭지를 치고 그 자리가 삼성전자는 이미 꼭지를 치고 150만 원에서 꼭지를 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OBV가요. 삼성전자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선물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도 OBV가 치고 꼭지를 치고 내려가고 있다. 여기가 이제 265죠. 65 꼭지를 내고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OBV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까지 확인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도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선물은 OBV 아래, 종합주가 지수는 OBV 위. 결론은 뭡니까? 아직까지 주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적으로 한번 쭉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는 좀 마탱이 같죠. 그다음 한국전력 OBV가 살아있다. 그다음 현대모비스 OBV가 살아있다. 포스코 OBV가 살아있다. 하이닉스 OBV가 죽었어요. 기아차 OBV가 죽었다. 사성생명 살아있다. 현대차 죽었다. 신한지주 살았다. LG화학 곧 죽기 일보 직전이다. 결론은 코스피 10종목 중에 5종목이 살아있고 5종목이 죽었다. 5종목이 살아있고 5종목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주가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추세가 죽지 않았다. 보통 주가가 한 이제 6이나 7 가면 이제 추세가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자, 미포조선, 자,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빼놓고는 추세가 아직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건설주 보면 대우건설 살아있고요. 대림산업 죽었다가 속임수 주고 살아나고, 삼성물산 살아있고, 현대산업 살아있고, GS건설 죽었고, 현대건설 죽었고, 결론은 건설주하고 조선주 9종목 중에 2종목 빼놓고 8종목은 살아있다. 결론은 뭐냐면, 보통 주가가 반대 생각을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종목이 막 거의 100% 가까이 가 있고 죽었는 종목이 20%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자리가 주가가 상투다. 이 말이 뭐냐면 코스피 상승 10개 종목이 있으면 10개 종목 중에 이제 보통 5대5가 변곡점이죠. 5대5 변곡점.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이제 상승이죠. 상승 종목이 8종목이나 9종목. 그럼 하락 종목이 2종목. 이래 되면 이 자리가 또 변곡점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상승 종목이 어떻게 한 종목 내지 2종목, 하락 종목이 8종목에서 9종목. 이 자리도 변곡점입니다. 이제 요게 뭡니까? 요거는 어떻게 중심 변곡점, 대변곡점, 이런 변곡점을 주로 뭐 합니까? 극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변곡점이 지난주도 겠고 지지난주 겠지만 최근에 2주 동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주가가 뜨나 빠지나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큰 변곡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보면 어떻게 하시냐?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시면, 예,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할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죽은 모양은 아니다.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거래 많게 주가를 빠지는 게 계속 무섭죠. 코스닥은 그런 식으로 빠진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OBV, 거래량 지표로 봤을 때. 왜? 거래량 지표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자칫에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 코스피 상승 종목 볼 것 같으면 롯데쇼핑 같은 거. 아이, 맛 살아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CJ, 대한통운, 두산 같은 바닥에 이런 건 사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사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해요? OBV가 시그널을 건너뛰어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생명,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 웅진코의 한국전력 이런 거 보시면 주가가 추세가 아직까지 충분히 살아있다. 결론은 뭡니까? 거래가 여러분 여기 이제 시그널에서 시그널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OBV가 있다는 것. 시그널 위에 OBV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 종목이 거래가 계속 활발히 늘어나고 있다. 시그널이 이제 보통 자 뜨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BV가 여기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에 어떻게 매수 반발이 크다. 시그널이 상승하는데 OBV가 밑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어떻게 거래는 늘지만 매도자가 많다. 매도자가 많고 이거는 매수자가 많다. 매수자가 많아야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죠? 매수자가. 시그널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뉴 OBV, 과거 OBV는 절대성입니다. 뭐 75, 25, 35 이런 식으로 해가 절대성인데 지금 OBV는 어떻게 상대성 OBV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V로 보인다. OBV 지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눈 감고 야옹식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눈 감고 양식으로 특히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 보실 때 이 꼭 OBV 종목을 여러분께서 체계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OBV 종목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 10개 종목 보시면은 거의 OBV들이 꺾여가지고 특히 시그널들이 OBV가 살아있어도 시그널들이 꺾여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을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선물과 종합주가가 OBV가 반대로 있다. 그거 핵심이 삼성전자의 OBV가 죽었다. 결론은 뭡니까? 장 자체가 올라가 봐야 많이 못 올라간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물하시는 분들은 푸순 괜찮지만 콜 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손절매를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죠. 원래 여러분 장이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52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원래 참 여러분들이 다사다난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자, 올라갔다가 제자리 갔고 올라갔다가 이렇게가 왔습니다. 결론은 원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제 고점에 사도 갖고 있었으면 다 먹었다. 이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장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제가 볼 때 1등주 장이다. 왜 그랬냐? 빈부의 통화량이 증발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 빈부의 격차가 많은데 그 빈부의 격차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계속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장을 저는 여러분 무슨 장으로 봅니까? 통화장이죠. 통화량 폭발의 장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이란 건 뭡니까? 통화량의 폭발량이에요. 폭발량. 지금 유럽도 신고가고 자, 중국도 급하게 올립니다. 유럽, 미국, 우리나라, 중국 빼놓고는 지금 중국도 지금 바닥에서 급격히 올라오는데 지금 유럽이 경기가 좋습니까? 미국의 경기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경기 좋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1등으로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뭐 특히 유럽 같은 신고가 독일이나 프랑스 신고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2,000포인트 장이 괜찮거든요. 미국도 뭐 신고가 났다가 중국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식이 왜 떴느냐? 이게 공통적으로 뜬 이유가 뭐냐면 1등 주식 떴다. 1등 주식 왜 떴냐? 돈 있는 사람만 있고 없는 사람 없다.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코스닥 잡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산다. 1등 주식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주식 사야 되는 습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뭐 나는 가장 웃기는 게 방송에서 종합주가 오른다 켜놓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추천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오늘 수요일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가는데 이제 내년 첫 주죠. 내년 첫 주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첫 주에 여러분이 물 안 먹도록 해야 된다. 첫 주에 물 먹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첫 주에 물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매 안 하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 1시간 지났고요. 여러분 다음 그 1월에는 OBV 지표하고 시그널 지표를 강씩 꼭 같이 보셔가지고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뭐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52주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이미 수익을 말하다 한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뭐 제가 할 때까지 더욱더 노력할 거고요.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지나면서요. 수익을 말하다가 일부가 있어요. 혹시 자기가 수익을 말하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일부부터 좀 봐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년은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촌음 신창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